네, 청 눈치, 주민 눈치, 어정쩡. 자, 이 국내적으로도 또 이 사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여권 내에서도 사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로 지낸 문재인 의원도 문재인 전 대표도 사드에 대한 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상황 직접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드의 설치에 따른 레이더 전자파의 진실을 제대로 국민과 주민에게 알릴 것. 배치 지역에 대한 국책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 후에 배치 지역을 발표할 것을 주문합니다. 네, 그 사이에 길진균 기자, 박성원 부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들었던 영상 보니까 여권 내에서죠. 여당 내에서인데 뭐 결사 반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정도의 얘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원 부국장? 지금 이완영 의원 얘기도 그렇고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네네. 다만 이제 인센티브를 달라는 것이다. 아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아마 특히 여당 의원들로서 사드가 어떤 북한의 핵미사일 대처하는데 필요하다는 부분을 부인하기는 어려운데 네네. 그런데 내 마당에는 곤란하다라고 네네. 하는 사실 지역에서의 반발 이런 정서를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식하는 그 발언인데 네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특히 성주 군민들 또 인접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납득을 못 하고 있으니까 충분한 어떤 다른 어떤 예산이라든지 어떤 좀 파격적인 조치를 좀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길진규 기자. 오늘 공동 성명을 낸 사람들의 어떤 면면 소개해 주시고 어떤 걸 요구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대구 경북 흔히 네. 얘기하는 TK 지역에 TK죠, 25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네네. 그중에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 20명이고요. 그렇죠. 무소속 의원 1명인 홍일학 의원까지 네. 해서 21명이 오늘 네. 집단 반발에 참여를 했고요. 네네. 이 4명의 의원이 공동 성명에 불참을 했습니다. 누굽니까, 그분들?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집단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중국으로 빠졌고요. 출국했죠? 예, 대구 수성인데 일전부터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문제인데요. 네네. 새누리당 의원 중에 추경호 의원, 네. 그다음에 백승주 의원, 유승민 의원이 국방 오늘, 차관 출신이죠? 예, 이 집단 반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네네. 추경호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 박근혜 정권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냈고요. 백승주 의원 역시 국방부 차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사드를 찬성해왔고요. 네네. 이 추경호 의원과 백승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입각을 해서 행정부 일원으로 일했던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놓고 반발하는 모습을 좀 꺼렸던 것 아하. 같고요. 네. 유승민 의원 역시 사드 배치에 그동안 찬성해왔기 때문에 오늘 네네. 집단 반발하는 모습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입장을 좀 바꾼 듯이 보이는데 어쨌든 뭐 대구 지역이건 어디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 오늘 SNS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공론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동안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를 계속 들어왔던 문재인 전 대표가 드디어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네네. 민주당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데요. 네네.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 재검토. 다시 얘기해서 반대한다는 얘기죠. 재검토를 하라는 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재검토하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드 배치는 부지 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네. 것과는 좀 다른 뉘앙스의 얘기입니다. 네, 박성훈 의원. 그런가 하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인 대표는 네네. 이 사드 자체의 배치를 반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그런 도발에 대해서 그렇죠. 대처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나름의 그 수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재검토를 주장한다. 재검토가 될 사안이 아니라 이미 한미는 결정을 내려서 발표를 한 상황이다. 근데 재검토 안 된다. 예, 안 말도 된다는 안 되는 얘기인데 소리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그 두 분의 얘기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 네. 과연 저는 문재인 대표가 내년 대선에 군 통수권자를 맡게 될 대통령을 지원하는 후보가 맞는가라고 네. 하는 생각을 혹시 김종인 대표가
군통수권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네. 사실은 저기서 아까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미가 아까 공론화가 부족했다. 네. 공론화의 과정은 이미 2년 4개월 전에 스케퍼러티 그 주한미 사령관이 네네. 이미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꺼낸 공론화했죠. 이후로 네. 공론화가 국회에서 수없는 논쟁이 돼 왔습니다. 거의 1년 이상을 예, 얘기를 이미 했죠. 그 네. 국회에서 논의하는 거 그 이상의 공론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논의를 해왔고 더구나 이것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 네. 자, 이것이 국회의 동의인가는 헌법적으로 따져볼 때 헌법의 60조에 보면 국가의 재정, 또 군 안보상의 네. 중대한 그 부담을 지을 수 있는 조약을 정부가 비준할 때 네.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한미 동맹의 정신에 지금 따라 정하신 이것은 거죠. 사드라고 하는 포대의 100에서 200명의 이 포대를 갖다 배치하는, 마땅 무기를 배치하는 네. 전술 운용상의 문제가 조약은 아닙니다. 소파에 따라서 한 행동. 그렇습니다. 한미 행정협정, 소파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이 틀에 의거해서 하는 전술 운용적 문제를 네. 이 무대를 숟가락 여기 놔야 될까 젓가락 여기 놔야 될까를 국회 일일이 동의를 받는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비상 상황에 전술 운영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볼 때 이것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표의 저 얘기도 네. 또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이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했다면 문제지만 알고도 만일에 저랬다면 더 알고도 문제겠군요. 자신을 지지하는 네. 소위 얘기하는 진보 좌파 성향의 지지자들을 묶어 세우기 위해서 네.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저렇게 쉽게 만일에 얘기했다면 내년 들어서 저는 문 대표가 상당히 후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정은 의원님. 저 문제는 뭐 되게 쉽습니다. 저걸 국회 무슨 재검토하고 동의를 받고 비준을 받고 한마디로 다 헛소리라는 생각인데요. 네. 한미방위조약 그 조항 자체는 제가 몇 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허여 조항이 있습니다. 허여 조항이요. 허락하고 동의한다 그런 거겠죠. 네네.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으면은 미국은 이렇게 배치할 수 있고 한국 정부는 허여를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국회 동의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김종인 대표를 이렇게 보면서 저 양반 대통령감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해요. 문재인 씨는 생각이 있어서 저분을 야당으로 불려들였겠지만 자리 뺏길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국민들은 무섭습니다. 지금 여당에 와 있는 비상대책위원 하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는 크게 언론이 안 나오잖아요.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이죠. 거를 하시니까 저도 싸임하겠습니다. 근데 김종인 대표가 하시는 거 보면은, 역시 뭐 해본 사람이고 저렇다면은 현 정권이 잘한다면 모르지만은 잘 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만만치 않으니까 다음에 정권이 바뀐다면 굉장히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네. 자, 오늘 차기 대권 주자들도 포함된 여러 명의 의원들이 중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김부겸, 남경필, 이광재 전 지사 등인데요. 자, 중국으로 왜 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중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네, 같은 일정이군요. 예, 같은 일정으로 모여서 함께 가는데요. 네네. 오늘 일정이 오늘 오후에 출국을 해서 오늘 저녁에 후추나 광동성 서기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네. 이 후추나 광동성 서기는 이 포스트 시진핑 시대를 대비하는 차세대 주자로 분류되어 있는 중국의 유력한 정치인이거든요. 네. 마침 우리나라에서도 차세대 주자로 분류되는 남경필, 나경원, 김부겸 이런 의원들이 한꺼번에 가서 중국의 차세대 주자를 만나서 한중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전에 일정을 잡았었는데요. 네. 또 공교롭게도 그 사이에 지금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시간을 시간을 좀 가서 늦췄군요.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잘 설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네, 오늘 나경원 19대 국회 때 국회 외통위원장을 지냈죠. 나경원 의원 출국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 마늘 파동처럼 이렇게 중국이 대응한다면 우리가 한중 관계가 또 2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하고 설명할 생각입니다. 사드 배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한 사드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박수원. 예, 지금 나경원 의원은 사실 외교통일위원장을 또 지낸 경륜에. 네네. 예, 그리고 또 남경필 지사 역시도 외교통일위원회를 국회에 있을 때 상당히 장기간 지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분들이, 정치인들이 가서 중국의 당국자를 상대로
또 지방 성장 이런 상대로 어떤 저 부분을 설명할 때 과연 어떤 그 우리 외교부도 그동안 소홀히 해왔고 제대로 못했던 것들이 납득되리라는 생각은 사실 기대하기 힘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중국처럼 중국이 콧바람만 불면 아이 뜨거워하고 벽돌 한 장 놓을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 네. 한국의 젊은 차세대 정치인들이 이것은 중국이 아니라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의 우리의 군사 주권적인 자위수단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천명하고 특히나 남경필 지사가 뭐라 그랬냐면 북한의 핵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때까지만 이 네. 사드는 유효하다. 그것이 해결된다면 사드는 언제라도 철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네. 분명히 밝히겠다고 한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한 이런 그 네. 결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짊어진 50대 주자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중국을 한번 제대로 설득해서 우리 사드 배치 한번 뚝심 있게 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정훈 의원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